최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에 이제는 사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는 전례 없는 조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탄 선언은 불과 하루 만에 뒤집히며 전 세계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미국은 스스로의 강점인 인재 유입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혼란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5명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정책 변화를 넘어 지금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불안과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 내 기술 기업들은 즉각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문 인력을 대거 고용한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출장 중인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긴급 공지를 내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는 만큼 혹시 모를 입국 문제를 피하려는 조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라며 기업들은 이 인력이 10만 달러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외국인 인재 유입에 대한 장벽을 극단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불과 하루 만에 백악관은 공식 해명을 내놓으며 혼란을 진화하려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가 기존 H-1B 비자 보유자나 재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기술 인력들이 대거 추방될 것이라는 당장의 위기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전 통보라는 이례적인 행정 절차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또 다른 혼란을 낳았습니다.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상무부 장관과 백악관 대변인의 메시지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일회성 수수료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단 하루 만에 통보된 새 비자 정책이 총체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IT 전문지 테크크런치는 일론 머스크조차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입국해 스타트업을 창립하는 기존의 성공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1B 비자 발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 출신 기술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불과 $1,000에 불과했던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이상 폭등하면서 미국이 스스로의 경쟁력에 인재 관세를 매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인재 관세와 함께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을 납부할 경우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골드카드를 도입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자유로운 인재 유입이 아닌 돈으로 인재를 선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방문하려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이스타 수수료도 갑작스럽게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스타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행정 결정이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정책의 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자충수가 비단 이민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 역시 부메랑이 되어 미국인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인도산 새우와 멕시코산 오이 등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이 식재료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새우와 오이뿐만 아니라 커피, 망고 등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식품들은 미국 식탁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수산협회 등 관련 업계는 식품은 예외라며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무역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으며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리조트와 골프장을 공적 행사 장소로 활용하며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G20 정상회담 장소로
자신의 소유 리조트인 도랄 리조트를 검토하거나 해외 정상들을 리조트로 초청해 비싼 숙박비를 받게 하는 등 노골적인 사익 추구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러라고 리조트의 1박 숙박비는 2,000달러, 약 2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중동 순방에 동행해 부동산 개발 계약을 맺는 등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가족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취임 이후 개인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는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싣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75%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석 달 전 62%에 불과했던 수치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51%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등 이러한 정책과 도덕성 논란이 미국 사회 전체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을 터무니없이 무법적이며 반이민론자들을 위한 팬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적인 행보는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육군 창군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지만 이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겹치면서 그의 사적 파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6,700명의 군인과 150대의 차량, 50대의 항공기 등 막대한 전력이 동원되었고 6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주최 측 추산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노킹 시위가 열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반대 여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주최 측이 추산한 군사 퍼레이드 관중 수인 10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군대마저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한다는 비판과 함께 나는 왕이 아니다고 선언하며 독립을 쟁취했던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소유주는 트럼프의 이민정책과 관세정책이 핵심 소비자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 고객층인데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인재관세와 무역전쟁으로 자국의 문을 닫는 동안 이는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면하는 세계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기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잃어버렸던 우수 인재들을 되찾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닫힌 미국의 문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시간입니다.